자, 안녕하세요. 이든입니다. 오늘도 역시 진정한 실생활 생태계 완성으로 해서 이제 곧 행사를 앞두고 있죠. 행사 앞두기 전에, 어, 다음 주에 줌을 하고, 그리고 바로 또 행사로 넘어가야겠네요. 자, 진정한 실생활 생태계 완성이라는 주제로 네,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소개는 여러 번 할 테지만은 저도 이제 중앙금융에서 탈중앙으로 넘어와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고 또 그 탈중앙화 쪽에 자격증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면은 또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탈중앙화 쪽으로 와서 이제 진정한 어떤 생태계 코인을 찾았다 생각을 하고 여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네, 그런 것들을 쏟아붓고 있는 이든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의 패러다임은 현재는 1차, 2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4차 산업인 AI와 암호화폐 쪽으로 이제 이동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패러다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뭔가 어렵거나 좀 모르는 거라고 하면 손을 대지 않잖아요. 저거는 위험할 것이다. 뭔가 뭐 사기인 것 같아. 우리 돈 뜯으려고 하는 건가? 그런데 패러다임이라는 걸 공부를 하게 되면요. 아, 이게 나중에 이 모든 실생활, 모든 생활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죠? 유행이 시작할 때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먼저 올라탄 사람이 되겠죠. 네. 달리는, 호랑이가 달리기 전에는 탈 수 있어요. 그런데 호랑이 달리면 얼마나 빠릅니까? 그때는 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달려가는 호랑이 구경만 하겠죠. 네, 여러분들께서는 세라라는 호랑이 위에 지금 어느 정도 탑승을 하시고 천천히 달려가고 있는 호랑이 위에서 네, 한번 이제 주변 구경을 하면서 가시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부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데, 그런데 암호화폐에서는 왜 돈을 벌기가 어려웠을까요? 일단 블록체인의 현실부터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은 이미 10년 전부터 나와 있었죠. 2009년에 그때 논문이 발표가 됐죠. 블록체인 관련해서, 나토시라는 익명의 그런 논문이 한 장짜리로 해서 이메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꽤 오래된 시점인데 아직까지 블록체인은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왜냐? 전 세계 암호화폐 인구의 전 세계 인구의 7%만이 암호화폐 인구라고 보시면 돼요. 93%는 뭐 하느냐? 다른 것들에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 ETF나 금이나 아니면 은행이라던가 부동산이라던가 기존에 있던 패러다임 이전 겁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아직까지 7%만이 암호화폐 사업을 할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 블록체인을 쓸 수가 없어요. 채택률이 낮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암호화폐가 7%밖에 사용자가 없다는 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잠재력이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채택은 아직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이 7%라는 숫자를 바라보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자 보세요. 현재 주요 암호화폐 생태계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BNB 정도가 대표적이겠죠. 여기 뭐 솔라나나 트론이나 리플.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비트코인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나요? 사고 팔면서 시세 차익? 이더리움 가지고 뭘 할 수 있나요? 당신이 개발자가 아니라 일반인이라면 이더리움 가지고 뭘 하실 거예요? 못 하잖아요. 또 사고 파는 거. BNB로 뭐 하실 겁니까? 바이낸스에 들어가서 거래할 때는 BNB 코인이 있어야 가스비를 쓸 수 있다. 뭐이 정도잖아요. 다른 거. 리플 가지고 있으면 뭐 하세요? 그냥 또 재테크잖아요. 트론은, 솔라나는 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사용자들은 가지고만 있다가 사고 파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지, 중요한 블록체인 산업이나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생태계, 예를 들어 뭐 개발자가 이더리움을 쓴다던가 이런 걸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는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하지만 일반인들의 삶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코인들이 많이 나왔어도 왜 7%밖에 지금 암호화폐 보유자가 없는지 이걸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실생활과 연동돼서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혹은 나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거나 한 개의 생태계를 가지고 끌고 가기는 좀 어려운 시장들이겠죠. 그래서
그 암호화폐라는 것은 혁신적이고 강력하지만 일반인의 일상적인 필요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주변 지인들, 내 주변 사람들 보세요. 하다못해 우리 자녀들,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저축이나 증권이나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암호화폐는 먼 나라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암호화폐 중에 어, 비주류라고 생각했던 이 암호화폐가 주류 시장으로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태계를 실제로 실생활과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야, 이거 나중 가면 이 패러다임이 이쪽으로 쏠리겠구나. 이게 이 암호화폐가 아마 원조격이 되겠네. 프로토타입이 되겠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라라는 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뭐 네트워크 코인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프로젝트 코인이든 왜 폰지로 전락할까요? 이 이유를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기존 코인 사업은요. 재단의 선의에만 기다린 거예요. 재단이 우리에게 많은 이자를 주겠지. 재단이 뭔가 생태계를 만들어 내겠지. 이제 만든다 하는데 기다려보면 만들어지지 않을까? 혹은 거래소에 큰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금이 중앙화돼 있고요. 통제 장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재단이 이 독단적으로 이 내 주머니 안에 들어와 있는 뭐 USDT나 혹은 재단의 코인을 마음대로 써도 우리가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라는 부분들. 이래서 계속 구조적으로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인간의 통제력이 강할수록 투자자의 리스크는 극대화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단이 돈을 벌어요. 그러면 우리를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벌었으니까 이제 난 돈 벌었어 땡.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재단 입장에서. 우리는 그런 사업만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라는 좀 뭐가 다르죠? 일단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리면 인간을 믿지 마라. 코드를 믿어라. 이것부터 이 세라의 시작이 됐던 겁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제이슨 CEO가 지금은 저는 정말 위대하고 굉장히 믿을 만하고 신뢰의 아이콘이라 생각을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제이슨을 몰랐어요. 뭘 믿었을까요? 코드를 믿었던 겁니다. 재단의 자금 통제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핑크세일이라는 수탁 은행에 모든 자금들이 들어와 있는 이 구조를 보고 저는 사실 작년 9월 말에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1주년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흘러갈 줄 몰랐던 거죠. 이거 하나 바라보면서 들어왔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끌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로 주소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제로 주소라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왜냐? 이렇게 나와 있던 코인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재단이 모든 권한을 다른 3자 기관에 맡겨놓고 아예 아무것도 내 권한이 없다라는 거. 이게 제로 주소인 거예요. 재단의 임의 접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주소 운영으로 재단이 마음대로 자산을 운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법인인데 법인이 마음대로 이 법인 자금을 횡령할 수가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투명하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게 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린 스마트 컨트랙트라 그러죠. 이 계약 관계를,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2029년 1월 8일까지 정확하게 계약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산들이 그때까지 나오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 이것도 달리 말하면 재단의 모든 행사가 물리적으로 막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라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코드로 증명된 무결성 비즈니스를 실현하는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전 투트랙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술은 주인이 없습니다. 재단이 기술은 다 만들어냈지만 이걸 탈중앙화 만들어내면서 주인이 없는 건데 자, 아, 죄송한데, 음소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뚜기님 음소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투트랙 전략으로, 재단은 모든 기술을 탈중앙화했지만, 운영적인 차원에서는요, CEO 리더십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CEO가, 이더리움, 비탈린 부텔릭이 잘 끌어갔던 이유는 비탈린 부텔릭 CEO가 이 이더리움을 굉장히 크게 확대를 시켰죠. BNB도 마찬가지예요. 창펑저우, BNB 바이낸스의 창립자인 창펑저우가 BNB를 알리기 위해서 수많은 행사나 수많은 사업들과 제휴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더리움이나 BNB라고 하면요. 세라도 지금 CEO의 압도적인 영향을 통해서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며칠 전에 또 생태계가 나왔죠. 14개의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매월 한 개의 생태계가 출시가 돼 있고요. 현재 게임, 금융, 쇼핑, SNS 카드, 여행, 그리고 요번엔 교육이죠. 교육까지 해서 일반적인 실생활을 쓸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어려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그래서 암호화폐가 되게 쉬운 거구나. 내가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실제로 생활을 할 수가 있네? 진짜 이거 너무 좋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젊은 친구, 제가 이걸 너무 궁금해 하길래 지갑을 깔아주고요. 다 아이폰 쓰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아이폰. 우리 GA 마스터카드를 깔면은 아이폰을 쓸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구글 페이와 애플페이를 쓸 수가 있는데 바로 즉시 애플페이를 등록을 해줬습니다. 애플페이는 조금 더 인증번호가 빨리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충전을 좀 시켜줬고요. 그걸 통해서 바로 결제를 하는 걸 보여주니까 실생활에서 이게 바로 즉시 쓰인다고? 너무 놀라워하더라고요. 이런 비즈니스인 겁니다. 이게 정말로 내가 써보지 않으면 그냥 두루뭉술, 그냥 좋은 거겠지라고 하지만 막상 쓰게 된다면 이만한 게 없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는 좀 사실 우리나라는 좀 어르신들이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실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를 멀리 뒀던 젊은 친구들이 이걸 실생활과 결합을 하니 너무 편하다. 이걸 가지고 네이버 웹툰을 보는데 구글 페이로 충전해서 쓸 수가 있네. GS25를 갔는데 캐시백을 받으면서 내가 사 먹은 거에 일정 부분을 다시 코인으로 돌려받네.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매일매일 하는데 이것도 돈벌이가 되네. 이런 것들. 게임 여러분들 게임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월세라 게임이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서 돈을 벌 수 있지만 만약에 내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도 돈 벌게 해줄 수가 있어요. 나는 게임하기 너무 싫어. 그러면 계정 만들어 놓고요. 자녀의 지갑을 깔아둔 다음에 거기에 게임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70% 먹고 자녀는 30% 먹게 게임을 하면요. 나는 게임을 하지 않아도 자녀가 소장농이 되는 거예요. 난 지주고. 그렇게 해서 같이 또 돈을 벌 수 있는 가족 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했죠, 우리는. 그래서 실생활로 어떤 것들이 만들어져 있냐. 어, 만들어진 로드맵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온라인 쇼핑 생태계가 11월에서, 작년 11월에서 12월에 이렇게 많은 생태계들이 열려 있었고요. 11월에서 12월에는 오프라인 또 커머스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페이도 연동이 됐고요. 그리고 확장들이 됐죠. 올해 한번 생태계를 보겠습니다. 올해는 1월부터 정말 이렇게 생태계들이 쫙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1월에는 글로벌 가맹점, 2월에는 공항 VIP 라운지, 3월에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자체 세라 게임이 있습니다. 이 세라 게임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다 깔아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5월에는 메리어트 호텔, 우리가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메리어트 본보이, 그리고 6월에는 광고 플랫폼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홈페이지를 등록해서 물건도 팔 수가 있고요. 오프라인도 팔 수가 있는데 여기에 광고를 올려서 소득을 또 창출할 수 있는 광고 플랫폼이 나와 있고요. 7월에는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더라고요. 세라 SNS가 나왔습니다. 세라 챗이라고 하는데 이 챗을 통해서 무한히 확장되는 그런 정보의 소통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있고요. 8월, 올해죠. 올해는, 이번 달이죠. 자체 VPN이 나옴으로써 인해서 중국이나 좀 사회주의 국가들은 어떤 이 확장을 막고 있어요. 그런데 VPN을 통해서 우회해서 토큰 포켓을 깔아서 이 게임이 된다. 우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VPN이 나왔고요. 여기에 우리는 쓰지 않지만 13번째 생태계가요. 두리안 생태계예요. 두리안 생태계. 요게 자체적으로 와인 생태계가 또 나왔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이틀 전에 교육 생태계가 나왔더라고요. 전 되게 어떤 교육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좀 공부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나는 뭐 어떤 학위 같은 거 하나 갖고 싶다. 이거 영국 런던에서 학위 수료증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더라고요. 한 달 반 정도의 교육을 통해서 이 디플로마를 받을 수 있는 그 생태계가 또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생태계가 어느 순간에 나올지 몰라요. 그러면 이 생태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확장이 되겠죠. 그러면 글로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세라를 정말 확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벌써 25개 이상의 나라들이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검증하고 쓰고 있는 화폐고요.
다우코인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명실공히 생태계 최강자 세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대형 온라인 커머스. 자, 우리 많이 쓰고들 계시죠? 쿠팡, 우리나라 분들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본 분들은 롯데, 뭐 미국은 아마존, 그리고 유럽도 아마존. 자,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고다. 이게 온라인 쇼핑이에요. 그런데 오프라인, 온라인 다 됩니다. 롯데는 오프라인, 온라인 다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마동석 광고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알리부터 해서요. 아프리카 주미아, 인도는 플리카트. 여기에 오프라인은 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데들이잖아요. 맥도날드, 버거킹을 비롯해서 마트, 컨비니언스라고 불리우는 이세탄 백화점, 까르푸, GS25, 돈키호테, 호주의 우러스, 패밀리마트, 쇼라이트, 그리고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GS 칼텍스, 쉘, 페트론 등 전 세계 어디서나 우리 눈을 뜨면은 매일 마주치는 밖에만 나가면 다 있잖아요. 매일 마주치는 브랜드들과의 결합이 돼 있다. 이 부분이 사실 이거 하나만 해도 여섯 번째. 우리는 이 여섯 번째 생태계인데 여섯 번째 생태계 하나만으로 사실 게임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 다양한 생태계들이 붙어내면서 어, 생태계는 계속 살아남습니다. 코인은 생태계가 없는 코인은 나중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게 나중에 처음에 나온 코인이다. 비트코인처럼. 그러면 살아남겠죠. 이더리움처럼 아예 개발자를 겨냥을 해서 만든 코인이면 또 몰라요. 그런데 실생활이 이렇게 있는 코인은 없었습니다.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살아남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여기에 프리미엄으로 바꾼 라이프 스타일까지. 자, 다 써보셨죠? 이제는 많이 써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VIP 라운지를 쓸 수 있는 VIP 라운지 생태계, 그리고 메리어트 호텔의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는 메리어트 호텔 본보이 생태계, 게임 생태계,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벌써 10,000명에 가까운 사용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요거 출시 4,000명 할 때가 3개월, 4개월 전이었는데 벌써 10,000명에 가까운 사용자들이 이 게임을 이용을 하고 있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게임은 언제 어디서나 저는 요거 뭐 커피숍에서 우리 본사 옆에 있는 할리스에서 제가 이 게임을 했었고요.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플래티넘 엘리트 본보이도 등록을 해서 내가 숙박을 만약에 체크인을 예약을 한다라고 하면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주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만들어 냈고요. 글로벌 가맹점. 이게 좀 아쉬운 게 우리나라는 확장 속도가 좀 늦었는데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빨리 확장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가맹점이 나왔는데 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저는 이 잔머리의 천재인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글로벌 가맹점을 보고, 야, 이거 그냥 이 엑스포인트 물건 사지 않고 그냥 이걸 충전해서 우리가 이걸 확보하는 방법이 있네라고 해서 또 어떤 분들이 막 이걸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물건도 구입을 하지 않았는데 엑스포인트를 그냥 갖다 제가 죄송합니다. 욕을 좀 할게요. 쳐 넣어가지고 이 코인을 받는 그런 행위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 나가냐면 제이슨이 이 자체적인 돈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라 코인을.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 의심이 되는 겁니다. 무슨 커피숍에서 뭐 300만 원이 결제가 되질 않나. 이거는 뭐 가맹점 같지도 않은 데서 막 엄청나게 결제가 막 1억, 어떤 데는 1억이 그냥 엑스포인트로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 가맹점이 지금 일단 막아놨습니다. 왜냐? 이걸 지금 계속 검증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말 실제로 쓴 게 맞냐 아니냐. 하는데 요거는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은 나중에 좀 알려드리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 가맹점들이 이걸 악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현재 글로벌은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간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네, 지도 위치 기반 서비스에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11번째 생태계가 나와 있죠. SNS인 세라 챗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많은 대화를 하고 나누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당부를 해드릴게. 사실 이 세라챗은요, CS 센터가 아니에요. CS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CS 센터에다 요청을 하시고, 나 여기 뭐가 안 돼요 하면서 계속 여기다 올려도 답변해주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올리시고, 여기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이게 활발하게 돌아가면서, 아, 진짜 세라가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구나. 새로 오신 유저들이 보고도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세라라는 게 굉장히 활발하게 제가 돌아가고 한 이런 실시간 비전이 있고 할 수가 있구나. 네, 음소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VPN 생태계. 이게 이번에 12번째 생태계가 나왔죠.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이 아마 이 VPN 생태계를 통해서 아마 이번 달을 넘어서 다음 달, 다다음 달 이렇게 계속 확장이 될
그럴 것 같습니다. 홍보가, 벌써 43명이나 들어오셨네. 꽤 많이 들어오셨네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디플로마 교육 생태계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자 하는 생태계들이 정말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게 세라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라의 비전 한번 보겠습니다. 세라의 비전은 좀 간단해요. 블록체인을요, 어, 사람들의 일상생활로 가져오는 겁니다. 솔루션은 매월 한 개 이상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고요. 세라는 단순한 토큰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실제 생활하고 연결돼 있는 블록체인 운동을 구축하고 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여기 유틸리티가 있고 블록체인이 만나고요. 커뮤니티가 만납니다. 여기에 더 많은 커뮤니티가 세라에 합류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실제 수요가 성장으로 이루게 되고요. 대중적인 채택을 통해서 장기적인 성공을 거둔다. 아까 말씀드린 거 있었죠. 93%는 암호화폐를 모릅니다. 7%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라는 이 7%를 겨냥한 사업이 아니에요. 암호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93%의 이 인원들을 겨냥을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 가격이 뭐 빠지네, 너 빠지네, 자꾸 왜 그래? 이걸 우리가 볼 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구축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CX 거래소 계속 만들어질 거잖아요.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내년부터 시작이 될 거다. 그리고 10월에 아주 놀라운 소식이 하나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코인 괜히 팔았네? 10월에 엄청난 생태계가 아니고요. 엄청난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거는 공개하지 말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저는 팔지 않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블록체인을 일상생활의 일부로 만들어가는 거. 지금 현재 생태계가 어떤 게 나와 있습니까? 게임. 게임은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요. 공항 VIP 라운지는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겠죠. VPN은 중국의 모든 블록체인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고요. 가상화폐는 암호화폐를 쉽게 사용하고자 하는 USDT 보유자들을 끌어들입니다. USDT를 바꿔서 암호화폐를 쓸 수 있게끔. 그리고 두리안 생태계. 당연히 두리안 좋아하시는 분들. 광고, 제품 홍보를 위한 네, 비즈니스들을 끌어들이고요. 마켓플레이스는 상품 판매를 위한 더 많은 생태계. 자, 왜 이렇게 많은 생태계들을 만들어낼까요? 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걸 쓰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만 쓰게 되고요. 그리고 쇼핑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것만 쓰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글로벌의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든 우리 생태계를 하나라도 쓰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게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삶에서 이런 해결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세라를 하잖아요. 왜 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세라를 할까요? 쿠팡이라던가 GS25라던가 아니면 일반적인 금융, 은행들 이런 것들이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편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왜 중국이 우리 세라를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VPN이 없어서 이걸 연동해서 뚫기가 어려운데 중국은 굉장히 확장 속도가 좋을 거예요. 왜냐? 알리페이가 있고요. 알리가 있죠. 그리고 중국의 가장 거대한 쇼핑 플랫폼인 타오바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챗페이도 있죠. 그런데 이런 많은 어떤 레일을 깔아놨는데 기차가 달리지 못하는 딱 그런 시점이었어요. 왜냐? VPN을 통해서 이 기차가 달리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미 VPN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들이 또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다 분산이 돼 있잖아요. 각 나라가 쓰는 것들은 다 달라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쿠팡 씁니까? 미국 사람들이 쿠팡 써요? 중국 사람들은 쿠팡 쓰나? 아니, 잘 쓰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각자 나라에서 좋아하는 생태계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앞으로, 어, 120개, 200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생태계를 뭐 150개, 200개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각 나라별로 좋아하는 생태계들을 번갈아 가면서 만들어 간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또 메리트를 보고 있고요. 실제 생태계를 쓴 영상들은 여러분들께서 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 유튜브 영상에 나와 있고요. 실제 각색의 나라에서 쓰는 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10년 비전을 한번 보면요. 일단 한 달에 한 개만 만들어진다 해도 1년에 12개 생태계, 5년이면 몇 개가 생기겠습니까? 60개의 생태계, 10년이면 120개. 근데 이 세라를 잘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년, 2029년 1월이면 프로젝트 끝나는 거네? 레퍼럴이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부터가 달리는 시기입니다. 이제 생태계는 어느 정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레퍼럴도 끝났기 때문에 이걸
중앙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구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CEO 제이슨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70세가 돼도 생태계를 만들고 있을 것 같아. 제이슨 나이 40대인 거 아시죠? 네. 굉장히 오랫동안 사업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지금 조그만 어떤 흐름에 따라서 자꾸 뭐 코인을 던지거나 왜 일일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세라의 10년 비전이다. 20년 비전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세라를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위해서 제가 이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라의 수요와 공급을 바라보면 이건 정말 장기적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 이 그림을 이제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우리가 수요가 굉장히 많이 붙을 겁니다, 앞으로. 지금은 한 15만 정도의 이제 홀더들이 만들어져 있지만 앞으로 3년 정도 뒤면 예측컨대 한 100만 이상의 홀더들이 만들어질 거고 이게 수요가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오프라인 가맹점에 대한 결제 수요들. 세 번째로는 온라인의 수요들. 네 번째로는 생태계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텐데 이 30개 이상의 어떤 기업에 대한 수요들, 그리고 게임에 대한 수요들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45 커머스 가입자 1%가 목표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45 커머스의 가입자 1%면 4,500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 세라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 최종 총 공급량은요, 2,100만 개가 끝입니다. 그런데, 자, 나중에 코인은 2,100만 개가 끝인데 수요는 4,500만, 만약에, 그 온라인 쇼핑, 오프라인 쇼핑의 4,500만 명이 2%다. 그럼 9천만 명이잖아요. 계속 수요는 늘어가는 겁니다. 쭉쭉 늘어가는데 공급은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 왜 공급 줄어드는 거 아시잖아요. 비트코인도 점점 공급이 줄어들듯이 세라도 공급이 줄어들게끔 스마트 컨트랙트 상의 계약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는 나중에 디플레이션 갭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요 시점 정도가 됐어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지만 내년, 내후년이 되면은 공급이 완전 쪼그라들고요. 수요는 계속 폭발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던지는 분들 단기적인 그런 흐름만을 보시고 하는 것들은 세라를 잘 모르고 이제 판단하는 거고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공급이 나중에 쪼그라들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압도적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중기 목표 예측 단가는 2만 달러로 예측을 한다. 왜? 계산상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만 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만 개 모으기 쉽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에요. 예전에 우리 30달러 갈 때 만 개를 모으기 위해서는요. 거의 한 7억, 8억 정도가 들었다라고 하면요. 지금은 만 개, 내가 그럼 베팅도 할 만 하잖아요. 한 3억? 그 정도면 만 개를 확보를 하고요. 이걸 통해서 스테이킹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금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근데 이 만 개라는 게 굉장히 큰 가치가 있습니다. 왜? 2,100만 개가 코인이 한정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만 개를 모은 사람 2,100명이면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홀더가 지금 2,000명 가까이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만 개씩 모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죠. 글로벌에서 다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아마 1.7% 정도의 만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1.7%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의 기준인 거죠. 100만 홀더가 된다라고 하면 0.2%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99.8%는 만 개 미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은 0.2%. 그만큼의 부에 가까운 그런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뭐 100달러 정도의 상승만 해도 만 개면 15억 정도.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3억 정도면 이 만 개를 지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 올라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코인 가격으로만 보시지 않고 왜 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 우리는 봐야 됩니다. 뭐였죠?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갈 거지만 공급은 줄어든다. 이걸 꼭 보라는 겁니다. 이게 경제 원리예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갑 시스템. 네, 우린 1번 지갑부터 5번 지갑으로 움직이는데 1번 지갑이 금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코인들, 재단의 코인들, 우리의 스테이킹 코인들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꽁꽁 묶여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매도 인플레이션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일매일 이 물탱크로 분배가 됩니다. 3번 지갑이라고 전 얘기하는데 이건 F816 지갑일 거예요. 끝자리가. 여기에서 또 한 번의 필터를 거쳐서 5번 지갑, 정수기 지갑으로 들어갑니다. 이 정수기 지갑에서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오전 그리고 밤에 나눠서 이 에어드랍을 주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4번 지갑은 매주 매도를 할 수 있는 팬케이크 수압에 있는 그 공급 LP풀 지갑이고요. 2번 지갑은 블랙홀 지갑. 네, 요게 소각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각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왜? 계속 수수료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아예 영구적으로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11% 가까이 블랙홀로 소각이 돼 갔고요. 가치가 극대화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 총 발행량이 2,100만 개 아닙니다. 3,100만 개를 총 발행을 했는데 이 중에 300 거의 이제 한 43만 개 정도가 소각이 됐고요. 최종 목표는 1,000만 개가 소각이 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2,100만 개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소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끝인 거예요. 2,100만 개. 자, 그러면 희소성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2,100만 개 사실 코인으로 치면은 많은 코인이 아니에요. 다른 거, 우리 다른 프로젝트 보시면은 뭐 10억 개 발행을 한다, 100억 개 발행, 어떤 거 보니까 1,000억 개 발행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누가 낙서를 하셨다. 제가 낙서를 좀 지워드리겠습니다. 자, 지웠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소각 메커니즘 중요하고요. 현재는 스마트 에어드랍은 3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기, 2기는 이미 3기에 묻어서 가고 있고요. 공급은 5기면 끝나요. 그런데 에어드랍이 왜 매일매일 줄어들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들께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가입자 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만기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단의 핑크셀 만기 일자는요, 2025년 12월에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벌써 8개월이 흐른 거예요. 만기 일자가 짧아드는 겁니다. 처음에 재단과 우리 핑크세일의 만기 시점은 이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8개월이 지났죠. 지금은 이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자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APR, Annual Percentage Rate라고 해요. 이 이율이 줄어드는 이유가 만기가 점점 줄어들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360일 스테이킹을 했는데 이제 한 100일 받았어요. 그럼 이제 260일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 대한 이자율도 떨어집니다. 근데 가입자 수는 또 계속 늘어나잖아요.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줄어든다라는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이 에어드랍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점, 언제나 항상 뒤로 가면은 줄어든다.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지금은 3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4기. 9월 1일자부터는 22,525개씩 풀립니다. 여기에 가입자 수를 나누는 거예요. n분의 1로. 가입자 수는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양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맛있는 세라 파이를 나눠 먹고 있는데 처음에는 파이를 나눠 먹는 사람들이 얼마 없었어요. 뭐 요 정도 한 판에 뭐 10명이 나눠 먹었다라고 하면요. 어느 순간 100명이 됐고요. 어느 순간에 1,000명, 지금 10만 명이 돼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이 쪼개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어드랍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이때쯤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겠죠. 그러면 2만 8천 개가 나오더라도 더 많은 에어드랍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점점 줄어들고 2028년 8월이면 에어드랍 이게 끝나요. 그러면 나머지 이 에어드랍 물량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11월이 되면은 요게 끝납니다. 요것도 끝나요. 그러면 요걸로 주어지겠죠. 그리고 12월이 되면 요게 끝나요. 그럼 한 달 동안은 마지막 남은 물량만 가지고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공급이 안정적으로 그래도 나중까지 주어진다라는 거. 갑자기 에어드랍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가 아니고요. 에어드랍은 이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래도 줄어들지만 나오게 된다라는 것들 여러분께서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안정성을 조금 복습을 해드리면 우리 핑크세일이라는 금고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안정성, 이 안에 우리의 자산들과 재단의 자산들이 다 잠겨 있고요. 두 번째로는 IV.ai에 감사계약 보고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안정성으로 볼 수가 있고요. 코인 마켓캡에 있는 네, 이런 20가지 항목이 안전하게 돌아간다. 그리고 코인 마켓캡에서 보면 커뮤니티의 활성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 매수 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데 아마 그래서 지금 거래소에서 굉장히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마 내년쯤 되면은 꽤 많은 거래소들에 우리가 상장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코인 감사 기관인 서틱에서도 이미 좋은 평점을 받으면서 토큰 스캔 점수 100점,
만점. 그리고 보유자는 아까 제로 주소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로잖아요, 제로. 이게 제로. 0 곱하기 0이 16개. 네, 제로 주소라는 거는 권한을 행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가 재단이 제로 주소가 아니면 계약도 내가 마음대로 포기할 수가 있고 해킹도 마음대로 당할 수가 있고요. 뭐 세금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있고요. 동결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뭐 민팅이 뭐냐면은 코인도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잔액도 내가 알아서 조작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제로주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안정성은 에어드랍 공급을 체계적으로 그래도 할 수가 있다. 물론 숫자는 계속 줄어들겠지만.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에어드랍 알고리즘을 통해서 원래 이게 없었다라고 하면요. 지금 에어드랍 숫자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코인이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코인 수량이 조금 올라가는 구조. 그런데 왜 올라가지 않고 왜 비슷한 거랑 조금 떨어져 있을까? 가입자 수가 그거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만기 일정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봐야 돼요. 재단의 만기 일정, 우리와 핑크세일의 만기 일정,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5에서 1%씩 에어드랍이 떨어져요. 에어드랍 수익률이, 채굴률이. 그래서 그걸 꼭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라이브 토크노믹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 토크노믹스 안에 채굴량, 그리고 소각량, LP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지금 가입자 수가, 어, 홀더,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한 홀더 수가 몇 명이나 있는지, 그리고 밖에 코인을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는지, 하루에 채굴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이제 22,525개가 나오는 게 여기 써 있죠. September 1. 이게 9월 1일자부터는 새로운 풀로 통해서 22,525개씩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요 밑에 보면은 VIP 라운지를 얼마나 썼는지 게임 오늘자 게임 한번 보세요. 한 9천 명 넘어 썼을 거예요. 그리고 페이로 얼마나 출금이 돼 있는지 비자 마스터카드로 코인으로 몇 개나 출금이 됐는지 엑스포인트로 얼마나 나와 있는지 캐시백으로 코인으로 얼마나 캐시백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재단이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게 우리 라이브 토크노믹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BNB 페어링인데 우리가 그래도 조금 방어를 했었어요. 사실 BNB가 작년에 고점이 1,500달러였습니다. 여러분들 몰랐겠지만 1,500달러까지 갔고요. 지금은 600달러 좀 넘어섰죠. 그러면 반토막이 된 거예요. 세라도 사실상 지금 고점 대비 좀 반토막 조금 밑으로 떨어졌죠. 그러면 BNB와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따지게 되면 그 정도의 어떤 방어를 하고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실제 BNB와 세라가 어느 정도의 방어율을 맞춰가고 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 지금은 세라가 좀 떨어져서 하락률이 조금 높은데, 비트코인의 그때 당시와 지금의 가격, 비트코인도 52%가 빠졌고요. 고점 대비. 이더리움도 고점 대비 거의 60% 가깝게 빠졌습니다. BNB도요, 58%가 빠졌어요. 세라가 61% 정도 빠졌습니다. 대형 코인하고 비슷한 하락률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일반적인 알트로 볼까요? 알트코인들 여러분들 본 적 없으시죠? 알트코인 뭐, 제가 매번 했던 R코인이라고 있어요. 이 코인은 92%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했던 M코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M코인은요, 99.4%가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알트하고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1월에 확정이 됐죠. 10대 거래소 안에 상장이 되는데 이걸 발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발표가 되는 순간 이거는 계약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래소에 상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확정. 이거는 재단은 알고 있겠죠. 제이슨은 알고 있겠죠.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때 상장이 되는 거는 네,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26년 10월에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거. 제 입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재단이 아마 발표를 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굉장히 상장 로드맵이 이제 좋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유동성이 지금 되게 적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상장이 되는 구조로 만들어지면 속도가 여기서 평가가 될 거예요. 내년에 그리고 내후년 그리고 2029년부터는 30개가 넘어가는 실생활 생태계를 통해서 가격이 어떻게 올라갈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시면 되고요. 뭐 이것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뭐 생태계 교양 많이 보고 계시죠? 네, 여기에 제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신 자료 위주로 좀 보세요. 그러면
어떤 생태계들이 만들어졌고 어떻게 흐름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지금 아직 하고 있죠. 9월 4일 날. 이거 굉장히 짭짤하고 재밌습니다. 내가 이 기간 안에 직급에 도달하면요. 이만큼의 코인이 더 나와요. 네, 어디로 나오냐? 에어드랍으로 더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한번 집중해 보세요. 저는 제 서브 계정에서 뭐 요렇게도 받아봤고요. 뭐 요렇게도 받고 재밌게 또 받아보고 있습니다. 내가 대라인에 형성되어 있는데 소라인은 어느 정도가 만들어내면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좀 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30일 한정입니다. 회사가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이거 너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에 3,990개씩 매주 나오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건 아시잖아요. 10년 동안 나눠받아요. 회사가 이 모든 에어드랍 양을.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회사가 이 모든 물량을 자기가 먼저 받아놨다가 코인이 오르면 다 던지겠다. 이게 아니고요. 8%의 물량, 전체 발행량의 8%의 물량을 10년 동안 쪼개봤는데 매주 3,990개씩 받아요. 근데 이걸 모아놓은 거를 이 프로모션에 또 풀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제이슨이 벌어놓은 거를 우리한테 풀어줘요. 아까 얘기했죠. 가맹점 가지고도 우리에게 에어드랍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프로모션도 그렇게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좀 공짜예요. 제이슨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거 꼭 받으셔야 되잖아요. 나중에 다 지나가고 나서 선물 좀 주세요 하면 없어요. 준다고 할 때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라가 그래서 가져오는 혜택이 어떤 게 있을까? 우린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지출도 쉽게 하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애플페이 딱 깔았는데 바로 결제가 되니까 너무 놀라워. 요즘에는 단말기가 되게 좋게 많이 나와 있어요. 어디 뭐 홍대나 강남이나 시내 가보세요. 그러면 다 구글 그 애플페이 다 되는 그 단말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온라인으로 애플페이나 구글페이를 깔아도 웬만하면 써요. 진짜 쉽게 씁니다. 근데 그거 안 되는 데는 좀 옛날 구형 단말기들이 있는 데는 좀 그걸 못 쓰겠지만 웬만하면 단말기.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약간 습관이 됐어요. 어떤 식당이라던가 어떤 옷가게라던가 어떤 곳을 가게 되면 단말기부터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단말기를 딱 보고 에이, 저거 삼성페이만 되는 건 안 되네. 여기는 구글페이 된다. 이거 쓰면 되겠구나. 참, 여러분들 그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지금 슬래시라는 은행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슬래시 비자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데 이 슬래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구글페이, 애플페이, 삼성페이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제이슨이 요걸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삼성페이가 우리나라에서 되는 삼성페이가 아니고요. 해외에도 안드로이드 폰 쓰잖아요. 갤럭시 폰을 씁니다. 그 갤럭시 폰에 삼성페이를 깔아놓은 거를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삼성페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해외 분들이. 우리나라는 삼성공화국이 이 금융을 다 막아놨습니다. 못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비자, 실제 인증, KYC를 통한 인증이 돼 있는 우리나라 소속의 BC 카드, 이것만 진행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이걸 못 쓰게 막아놨어요. 여러분들 좀 아쉽긴 하지만 대신에 구글, 애플 가지고 이참에 아이폰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사용도가 훨씬 높더라고요. 그럼 우리 세라를 할 때. 그래서 지금 더 쉬운 지출이 나와 있고요.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 공항 라운지, 호텔, 여행, 아고다를 통한 여행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교육 이게 왜 떠 있나 했더니만 이번에 교육이 나왔죠. 그래서 궁금해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디플로마를 받을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엔터테인먼트는 게임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스트리밍이 나와 있는 거 보면 조만간 뭔가 뭐 유튜브 같은 뭐 그런 형태가 하나 뭐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쇼핑, 온라인, 오프라인에 쇼핑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결제부터 서비스까지 일상의 유용성이 이 안에 다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세라는 그냥 단순한 기술이 아니고요.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방법에 관한 그런 코인이다. 그런 토큰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이 가격에 대한 그런 변동을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라를 우리가 믿는 이유는 최대 공급량 2,100만 개지만 잠재 사용자를 수십억 명으로 만들어가는 그 구조에 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구축하는 생태계가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에 꼭 맞는 생태계를 하나씩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제, 여행, 쇼핑, 교육, 엔터테인먼트, 일상 부분에 있어서 나는 저거 쓰기 싫은데, 근데 내가 되게 쓰고 싶은 것들이 나왔네? 야, 좀 저거 해봐야겠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저는 이 효과 때문에 리세라의 장기적인 롱런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더 많은 유용성은 앞으로도 만들어질 거고, 여러분들께서 꼭 동참하셔가지고, 그리고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께 좀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라 챗 있잖아요. 거기에 좀
막 불평불만하고 뭐 안 되는 거 거기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누가 봅니까? 새로운 유저들이 또 보고 하는데 뭐 안 돼? 뭐 계속 안 되는 것만 있어. 이게 아니고요.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시고 뭔가 전산상에 막히는 거는 나를 초대했던 혹시 나에게 가입을 좀 도와주셨던 그 스폰서라던가 아니면 리더분들에게 그 그룹의 리더분들에게 좀 물어보시거나 그래도 안 되면 CS 헬퍼 센터에 물어보세요. 거기에 뭐 올린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해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거의 용도는 그냥 다양하게 우리가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세라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는 그런 커뮤니티로 좀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린 대체 불가능한 기회 선점을 잡고 있는다는 거. 네. 이 정도의 기회 정말 만나기 힘들겠죠? 그래서 조금 더 꾹꾹 잡고 가시고 내년, 내후년 나아가서는 마지막 레퍼럴이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살아남으셔서 지금 제 이 강의에 매번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는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초반에 시작했던 100명 중에요. 1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90명은 다 세라 팔고 다 떠나가지고 또 8개, 9개 사업에서 다 마이너스 됐다. 끝났더라고요. 진짜예요. 이거 정말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주변에 또 세라 저하고 같이 하셨다가 다 떠나신 분들 요즘에 근황이 어떤지 다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뭘 했는데 이거 해봐. 뭐 AI 코인이야, 뭐 코인이야, AI 에이전트야, 뭐야. 얼마 전에 막 그걸 더블 했어요. 야, 이게 대박이고 하루에 2%씩 주고 아우 세라는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이만큼 나와. 근데 요즘 전화하면 전화 안 받거나 받으시면 초상집이에요. 왜요? 그냥 오늘 내일 해. 매번 산소 호흡기 다는 사업만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산소 호흡기 그만 좀 다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오늘 내일 한대. 오늘 내일 되면 나와. 오늘 내일이 1년이 되고요. 오늘 내일이 2년이 됩니다. 잊혀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남아있는 10명 중에 여기서 한 9명은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 강의 안 들으시고 교육 안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팔기 족족 바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그 남아있는 10% 나중에 남아있는 2%가 되어서 나머지 98%의 부를 여러분들께서 싹 다 흡수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기회 진짜 만나기 힘든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세라 함께하는 혁신의 시작. 이 변화에 여러분들께서 합류하셔가지고 좋은 어떤 여생을, 노후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라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응? 이거? 음.